토트넘이 팰리스 원정을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 영상이 공개되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금요일 밤 치러지는 크리스탈 팰리스전은 이전 경기가 끝난 후 며칠 만에 금방 치러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도지의 상태를 보고 출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풀럼과의 경기에서 56분에 교체 투입된 풀백이 하프타임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세러스트 파크로의 여행을 앞두고 내일까지 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파페사르는 풀럼과의 경기에서 교체되었고 우리의 수석 코치는 그 미드필더가 경기를 위한 빌드업 과정에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번 주에 회복되고 훈련을 잘 받아 다음 경기 출전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엔지 감독은 데스티니와 함께 짧은 경기 전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오늘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고 내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페사르의 몸 상태는 괜찮습니다. 약간의 병을 앓고 경기에 나섰지만 오늘은 회복이 잘 됐고 훈련도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 맹활약을 보여주었던 이브 비수마는 풀럼전에서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뒤 이제는 선발 출전이 가능한데 아직 선발팀 명단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비수마의 복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저는 매주 이런 결정을 받습니다. 비수마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힘든 경기가 될 것이고 그를 팀에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후 앞으로 토트넘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엔지 감독은 모든 분야에서 성장해야 한다. 특히 수비적인 측면이 뛰어났다. 월요일 밤에 수비 덕분에 승리했다고 말씀드렸다. 더 성장해야 되는 분야는 3명의 공격이다. 우리의 많은 움직임은 자연스럽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며 토트넘 선수단을 향해 더욱 분발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직접 엔지 감독이 캡틴 손흥민을 언급하였는데요. 소니는 리더십 역할을 받아들였고 리더의 책임을 원했고 우리에게 진정한 총매제 역할을 해왔다며 손흥민 선수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제 팰리스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구단 공식 SNS 계정에 토트넘 선수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며 토트넘의 좋은 분위기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신 미소를 띠며 즐겁게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 포로에 밀려 경기에 뛰고 있지 못하고 있는 로얄이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임하고 손흥민 선수와 로메로 선수와 장난치는 사진이 팬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로얄은 줄곧 브라질과 스페인에서 뛰다 2021년에 토트넘으로 이적해 처음 영국에 도착하였고 그의 적응을 위해 손흥민 선수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에메르송과 절친한 사이가 되며 한국 팬들에게도 친숙한데요. 에메르송은 과거 인터뷰에서 손흥민과의 관계에 대해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 영어를 못하는 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손흥민은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대화하려고 했다라며 그는 정말 헌신적으로 훈련에 임하면서도 6회에 모두와 농담을 주고받는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기에 뛰거나 뛰지 않는 선수, 부상당한 선수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선수단을 격려하는 인터뷰를 했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실제 훈련에서도 모든 선수들을 공평하게 대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팰리스전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토트넘이 팰리스를 상대로 줄곧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트넘이 팰리스 상대로 막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손흥민이 입단한 이후부터인데요. 손흥민이 2015년 여름 토트넘에 입단 후 토트넘은 팰리스 상대로 리그 14경기에서 12승 2무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뜨린 경기도 팰리스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풀럼전에서 득점을 터뜨린 손흥민이 기세를 이어가 연속골에 성공하면서 득점왕 레이스에 불을 붙일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7골로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득점 공동 2위에 오른 손흥민은 득점 선두 9골에 엘링 홀란을 바짝 추격 중입니다. 물론 팰리스전이 풀럼전이 끝난 지 4일 만에 열리기에 주축 선수들의 체력에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 현재 토트넘의 팀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최고조이기에 팰리스전에서 승리의 리그 선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풀럼의 실바 감독은 토트넘과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경기 소감을 밝혔는데요. 저는 우리가 그들의 상자 안에 아주 좋은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창조했어야 했다고 정말로 믿습니다. 전반전에는 많지 않지만 우리는 좋은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밥이나 비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우리가 이용할 공간이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전에 더 많은 통제력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들이 현재의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선제골을 넣기 전까지는 그리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몇몇 위험한 지역에 도착했지만 우리는 좁은 공간을 유지했고 우리는 그들에게 많은 공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실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용감해야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그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2명의 왼발잡이가 있어서 더 어렵고 칼빈이 그쪽에서 구축하기가 더 어려웠지만 선수들이 부상당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캐러거, 오닐 등 다른 전문가들도 풀럼이 왼발잡이 센터백 2명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더 쉽게 당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미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공을 받자마자 오른발로 슈팅을 할 수 있게 공간을 창출한 것은 월드클래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극찬했었습니다. 그리곤 마무리가 안 되면 전방 압박이 의미가 없고 힘들어지는데 답답했던 전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 선제골이라며 찬사를 보냈었습니다. 또한 상대의 이런 실수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압박이 좋았다며 손흥민 선수를 비범한 선수, 절대적으로 비범한 선수라며 극찬했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실바 감독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저를 가장 실망하게 한 것은 우리가 2번째 골을 어떻게 내줬는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프타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반전을 잘 시작했고 경기를 잘 조절했지만 우리가 양보한 방식은 우리 자신에게 큰 벌이었습니다. 우리는 후반부에 훨씬 더 많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라울은 1대1로, 윌슨은 몇 차례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더 많이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선수들과 계속 협력하여 그 과정을 믿고 최종 패스 또는 마무리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도 풀럼 수비의 실수를 손흥민 선수가 놓치지 않고 결정지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무렵 히샬리송의 슈팅이 빗나갔었는데 그때의 기대 득점값과 손흥민 선수의 골과의 기대 득점값이 비슷한데요. 상대의 실수에 침착하게 공간을 만들고 감차로 골을 성공시킨 손흥민 선수. 역시 월드클래스의 슈팅과 능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답답했던 전방 공격력을 한 번에 뚫어버리는 환상적인 감차였습니다. 또한 후반에는 토트넘이 실수를 하며 풀럼에게 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했으나 풀럼은 결정 짓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물론 비카리오의 눈부신 선방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차이를 만들어낸 손흥민 선수인데요. 다음 경기 팰리스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월드클래스 손흥민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가커피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손흥민은 옷 살 때 가격표를 볼까? 라는 제목의 메가손터뷰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손흥민은 자신에게 달린 댓글들을 보고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질문과 답변은 이것이었는데요. 바로 가격표 질문이었습니다. 주급이 3억 원이 넘는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가격표 정도는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물건은 다 구매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공개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가격표를 절대 안 볼 것이다라는 댓글을 본 뒤 이거는 진짜 너무라고 반응한 뒤 무조건 본다. 무조건 보고 산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비싼 거 싫어한다. 가격표 진짜 꼼꼼하게 보고 비싸다 싶으면 사려고 하다가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안 사게 된 물건들이 많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그래서 진짜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